아이테이션과 뷰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빵! 네, 월간 아리수. 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처럼 복잡 미묘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친화석 연료적인 사람이고, 네, 그죠. 전기 없으면 그냥 탄소 에너지 떼면 되지. 왜 뭐 이렇게 이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지구온난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냐라는 건데, 결국 일론이 트럼프한테 붙었던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일종 해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 네. 그리고 결국 일론이 트럼프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 류 기자가 보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많은 분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차를 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거다. 또 하나는 이제 스타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저궤도 위성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에 있잖아요. 인터넷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과 패권을 가져갈 거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패막이라든지 혹은 이제 규제 정책을 조금은 많이 도와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어쨌든 경쟁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전략 같기는 한데, 그거는 자기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좋은 정책은 아닐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많이 좀 유리하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는 구조조정이 안 된다. 그렇죠. 일단 나는 피를 흘리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네. 라는 거고, 우리 기자가 이야기한 3가지 중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하자 그러면 도지, 코인. 네. 결국 친암호화폐. 그렇죠. 결국 가장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인생의 목표는 화성에다 테라포밍 하는 거거든요. 네. 제2의 어떤 지구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뭔가 상업 활동이 일어나면 결제를 달러로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지구하고 화성을 연결하려면 중간중간에 저궤도 위성 가지고 통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지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구하고 통신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이것도 별개의 이야기고, 결국 이제 그 미래를 그려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지금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AI가 우리 화면 안에 있다가 이제 화면 밖으로 나오는데, AI는 바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밖으로 나오려면 결국 이제 로봇,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UAM 같은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인데, 결국 그걸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또 잠식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규제 파기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그림을 좀 그릴 거라고 보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트리거가 됐던 게 2023년도 때 있었던 전미 자동차 노조의 연합적인 그런 파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전미 자동차 전체의 파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그로 인해서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빅3 기업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때 그들이 말했던 거는 임금을 40% 올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임금 40% 인상을 해주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많이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28년도까지 매년 25% 올려주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도 전미자동차 노조에 가입하면 우리도 임금을 올릴 수 있어?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노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미국 하면은 우리가 노조와는 좀 정반대의 좀 많이 진영이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미자동차 노조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수한 그런 조직이고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큰 성과물을 가져오니까 기존의 노조가 약했던 혹은 여기에 가입되지 않았었던 혼다나 뭐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다 가입을 했고, 심지어 거기서 테슬라에 찾아가서 테슬라 노동자들에게 니들도 우리처럼 가입하면 일론 머스크의 그 핍박을 피할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노조 많이 생성이 되고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고, GM이랑
LG엔솔이 합작을 해서 만든 얼티엄셀즈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네네. 배터리 회사잖아요. 거기도 전미자동차 노조에 가입을 해서 임금을 또 30%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노조에 대한 그런 혹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부담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을 대체할 거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싼 노동자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그렇죠. 합법 이민자들이라도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사람 말고 로봇을 넣자. 자동차 공장 가보면 여기 자동화 많이 돼 있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근데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뭐 그 용접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라인은 많은데, 의장 라인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내장재를 집어넣고 전선을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정교한 작업들은 아직은 다 사람이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도입을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벽은 결국에는 노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대부분의 업체들이 바라고 있고, 마침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전미자동차 노조에서 굉장히 뜨악했던 게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 그리고 이제 불법 노동자들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노동력까지 상실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규모가 준다는 거는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가질 수 있는 밸류는 거의 다 갖고 왔어요. 스페이스X는 본인이 별도의 회사고, 그래서 요즘 되게 공을 들이는 게 AI와 휴머노이드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휴머노이드를 가려고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고, 노동계의 반발도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대책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둘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동행이 여러 가지 이익관계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향후 그럼 테슬라의 어떤 주가 업사이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이 우리 류 기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FSD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저는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율주행 쪽에서 봤을 때 경쟁 관계는 아직까지도 좀 되게 오묘합니다. 웨이모 진영 같은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되게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업체들은 로보택시 쪽에서 훨씬 더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웨이모는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R&D 투자 들어간 거에서 비해서는 전혀 벌지를 못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정부 주도로 많이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로보택시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 6월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 모델이 명확하게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저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훨씬 더 지금 독보적인 가치를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이니까 하드웨어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뭐 많이 잘 걸어 다니고 빨리 걷고 그렇죠. 손 움직이고. 우리 주식시장 그러면 뭐 이거 감속기하고 뭐 여기 카메라하고 이런 것만 보는데, 저는 류 기자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결국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돈을 벌었던 건 결국 OS를 하던 구글, 그렇죠. 안드로이드였고, 결국 거기에 두뇌 역할을 했던 퀄컴 같은 회사였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에서는 누가 될지, 지금 메타가 자기들이 안드로이드와 퀄컴의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로봇 사업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 류 기자가 보는 저는 엔비디아지 않을까 싶어요. 엔비디아. 되게 뻔한 이야기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PC 시대 때는 MS랑 인텔이 같이 컸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반도체를 공급을 했고, MS는 OS를 공급을 했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 갔을 때는 구글과 퀄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리가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금 AI랑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가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있는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AI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AI 쓰는 쿠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그걸 이제 로봇으로 넘어갔을 때는 옴니버스라든지 아니면 아이작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겠다는 거거든요.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떴던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썼던 건데, 이걸 그대로 로봇으로 옮겨가서 로봇에서도 우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CES에서 이제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거고. 그럼 일단 미국은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류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 테슬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네. 그리고 그러면 국내는요? 국내는 그러면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을 봐야 되나요? 국내는 참 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인수하면서 주가가 올해만 80%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카이스트에서 만든 회사가 발전돼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뭐 일본 혼다의 아시모의 경쟁 모델이었던 휴보를 만들었던 회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뭔가 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거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아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뭐 유로메카 다 좋아요. 그런 회사 말고 우리 류 기자가 진짜 그래도 글로벌 관점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국내 기업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랑 한 네이버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차 그룹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가 올해 6월 달에 뭐 상장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여전히 지금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로 봤을 때는 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 유압에서 전동화로 넘어왔지만 거기서도 지금 정말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AI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하기로 어쨌든 손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우리들 머릿속에 박았던 그런 단어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데 피지컬 AI는 사실상 이제 우리 현실에 있는 더 이상 이제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데이터는 끝났고 현실상의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는 기업이 국내는 네이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그 실내 데이터가 많아요. 지도 데이터를 쌓을 때 예전에 이제 다들 그 뭐라 그럴까요? 티맵이라든지 다음에서는 뭐 이런 데서는 도로 데이터를 많이 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에서는 주차장 데이터를 많이 쌓고요. 그리고 건물 공간 데이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네이버 랩스에서는 로봇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판교에 있는 거기 건물에 가보면은 다 로봇이 배송도 해주고 로봇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쌓인 데이터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다들 몰랐죠. 근데 요즘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걸 활용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옴니버스 같은 공간을 구현할 때 디지털 트윈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사실 최근에 딥시크 나온 이후로 약간 이제 컴퓨팅 파워가 실제로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성비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보면 컴퓨팅 파워보다는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좀 관심이 오는 것 같고 네. 사실 그 언어에 대한 빅데이터는 우리 웹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냥 대충 몰래 긁어 오고 정리해서 몰래 가져다 쓰고 하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에 대한 빅데이터는 사실 꽉 쥐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실내 공간의 데이터, 사람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서리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는 갖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 데이터를 많이 가졌던 게 이제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좀 밸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제 생각인데 첨언을 하자면 비전에 대한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비전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를 테슬라처럼 현실 세계에서 취합해서 트레이딩하는 진영이 있고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가상해서 그냥 합성 데이터 만들어줄게.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에다가 여기에다 라벨링 같은 것들을 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트레이닝하는 거고 이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비전계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카메라도 많이 쓰이겠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빅데이터 영상에 대한 고화질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류 기자는 이제 산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우리 류 기자와 재밌는 산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